10월 1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미국 PPI와 CPI 모두 발표를 했었는데 심각하진 않지만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주가는 반대로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 증시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목요일에 CPI 발표가 난 직후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있었죠. 지표가 좋은 결과가 아니었음에도 주가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 달러 지수, 채권 금리 등 모든 지수들이 동시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강제로 매수세를 끌어올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매수세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금요일에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음봉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과매도된 상태라 채널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다시 진입을 한 상태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으로 돌림이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동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개인적으로는 외인들 물량 매도를 위해 강제적으로 매수세를 가져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원유 가격도 전쟁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월 말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잘 나와봐야 동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큰 장이 단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매수를 들어가기엔 조금은 불안한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장대음봉이 하나 나왔네요.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는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RSI는 과매도 영역에서 점차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리스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단기 횡보 구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증시에서는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흐름을 예상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RSI 상으로 과매도 구간까지 한 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아직까지 상승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채널 상단을 찍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주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다시 터닝을 하면서 상승세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LG 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44만원 라인에서 소량 매수를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바라던 대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44만원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5일선 저항에 맞으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네요. 일단은 물량을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 시점은 천천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매수 포인트가 없어 보여서 한번 크게 하락하면서 5일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계속 관망하면서 매수 타점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은 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5일선을 맞고 올라간다고 해도 21선에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 근거는 글로벌 경제 지표들과 전쟁 불확실성으로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외인들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때까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아마 전쟁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원유 가격도 안정세를 찾고 또 미국 경제 지표들도 호전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타주는 시기가 와야 진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쪽 80만원 라인에 매물대 지지선을 터치를 했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매도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유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하방을 향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에코프로는 일봉상에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된 상태인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계속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네요. 하락 채널 상단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돌파 실패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까지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다시 위로 들어 올려주지 못한다면 한 레벨 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매수할 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단기 스윙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온 종목이죠. 대명에너지도 금요일에 음봉을 만들면서 지지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걸치면서 마감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절은 하지 않은 상태고 좀 더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손절 라인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000원 라인을 보고 있고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아쉽지만 포지션 정리를 바로 할 생각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41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익절하고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10% 가까이 수익이 나긴 했네요. 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기회비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때의 하락 추세와 같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 정리를 한 상태고 언제든 상승을 할 만한 포인트가 보인다면 매수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뭔가 호재 기사를 띄우면서 매수세를 가져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은 아니었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폐기물 처리 관련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미 폐기물 처리 사업을 접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한 레벨 더 내려온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크게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사인으로 작용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